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이라느니 비선실세라느니 이런 말을 이름 앞에 붙이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최순실 씨가 다음 주 초 책을 냅니다. 책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이죠. 얼핏 책 제목만 보면 나는 누구냐고 묻는 명상서적이나 철학서적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64살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 2년 동안 집필해서 책을 낸다고 하니 일단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름을 회고록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회오록이라고 붙였습니다. 뉘우칠 회, 깨달을 오, 회오.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는 무엇을 뉘우친다는 뜻일까요? 검찰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 그런 뜻일까요? 최순실 씨에게는 어쩌면 100가지, 1000가지 생각들이 가슴을 몰아쳤겠지만 회오록 나는 누구인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순실 씨는 회오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 구치소 밖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 조국의 끝없는 거짓말, 딸과 관련한 불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그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기까지 하다. 나는 왜 그렇게 버티질 못했는지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네, 아마 조국 사태가 전국을 들끓게 했던 작년 여름 가을쯤 이 대목을 썼던 것 같은데 이 최순실 씨는 왜 버티지 못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책의 목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책의 목차는 검찰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구성,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씌우기, 가족을 이용한 플리바게닝 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신은 검찰의 강압수사, 회유수사 이러한 것들에 굳세게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씨의 뉘우침이란 검찰의 덮어씌우기 수사를 버텨내진 못한 탓에 본인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탄식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의 두 번째 뉘우침, 두 번째 한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곁을 진작 떠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회오록을 직접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아버지 최태민 목사 딸만 아니면 우리 부부 정윤회와 최순실 사이는 문제가 없었다. 그 정윤회는 아버지와 박 대통령에게 엮여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 나에게 제발 박 대통령 곁을 떠나라며 수차례 권유했다. 네, 이 대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떠나자니 의리를 저버리는 것 같고 그대로 있자니 세상에 놔두질 않을 것 같고 나는 그를 최태민의 사위에서 놓아주기로 했다. 이 대목은 정윤회 씨와 이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라고 했던 전 남편 정윤회 씨의 말을 귀담아 들을 것을 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일찍이 떠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직접적인 탄식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청와대에 들어갈 때 투명 인간이 돼 있어야 했고 비서 외엔 그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았다. 그분 박 전 대통령이 싫어하셨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내 개인사에 관심조차 없었다. 내가 뭘 먹고 사는지 이혼했는지 이런 건 대화의 소재가 되지도 않았다. 내가 그분 곁을 떠났다면 훌륭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까?
진작 떠나지 못한 나 자신이 후회되고 한스럽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최순실 씨가 회고록을 쓰면서 가슴에 남는 회한 같은 것, 그 가장 큰 것 두 가지는 검찰 수사에 조국 부부처럼 버티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가슴이 터질 것처럼 후회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이것이 더 사무치고 근본적인 회한일 텐데요. 그것은 전 남편 정윤회 씨가 진작 말했던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최순실 씨가 조국 부부를 부러워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거짓말을 할 때 얼굴에 표시가 나는 인간, 다른 편엔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표시가 납니다. 제스처가 어색해진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얼굴 표정에 아무런 변화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말과 현실 사이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칼럼 만물상은 조국 부부를 역사에 남을 거짓말쟁이 부부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의 출생 연도부터 시작해 딸의 생일, 딸의 출생 신고까지 별 희한한 것들까지 거짓말 의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런 조국 씨에 대해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부럽다고 했습니다. 제가 최순실 씨에게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조국 씨가 끝까지 잡아떼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첫째,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을 했다지만 조국 씨는 국정 장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곧장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조국 씨에게 커다란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씨 부부가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일관하는 힘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최순실의 딸 승마 선수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취소, 청담고등학교 학력 취소를 당해 지금은 중졸 학력자가 돼 있는데 반해서 조국 씨의 딸 조미희는 아직도 고려대 졸업생이고 부산 의전원 4학년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